어둠을 덮은 장막. 새미새 하늘은 언제나 정석을 우울하게 한다. 쌀쌀한 날씨는 끔찍한 일이라도 터질 듯 으스스하고 커다란 장막으로 눈발을 쌓는 하늘은 잔뜩 찌푸리고 칙칙하다. 이런 날 정석은 동네 볼링장에 가서 한바탕 몸을 풀어야 하는데 보름간 수리를 한다고 문을 닫아버렸으니 전신 마비라도 올 듯 삭신이 쑤셔온다. 원래 정석은 타고나길 아주 낙천적이었다. 특히 세미시되어 도시가 성탄절로 못들어지게 치장을 하고 징글벨이 울려 퍼지면서 찬란한 빛을 발하면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는 성품이다. 게다가 하늘에서 눈송이가 떡고물처럼 하늘하늘 떨어지는 날이면 바람난 동네 강아지처럼 그는 이리저리 뛰면서 기쁨을 만끽했었다. 지금처럼 그가 병적인 지경에 이른 것은 순전히 혜련이라는 여자 때문이었다. 그녀는 정석이 살아온 인생길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목이 긴 스웨터를 입어 가려야 할 정도로 쭉 뻗어 우아한 백조의 목처럼 길었다. 얼굴은 희고 야들거려서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투명했고 눈은 깊은 산속의 잔잔한 호수처럼 맑고 깊었다. 속눈썹이 너무 길어 서양 인형처럼 보이기도 했던 여자였다. 그의 대학 시절은 온통 그녀를 만나는 재미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구들은 정석이 졸업하면 바로 그녀와 결혼할 것으로 소문이 날 정도라 다른 여자들은 적분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대학 졸업하고 터졌다.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잡은 뒤 결혼 승낙을 받으러 그녀의 집을 찾아갈 적에도 전신에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정석은 그 나이에 이르도록 열등의식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잘생긴 얼굴에 장신인데다 몸짓도 좋아 외모로 주눅든 적이 없었고 더구나 학급에서 공부도 상위권에 들었다. 이런 그가 그녀의 집에 들어설 적에 휘청거려 했다. 상상 못할 정도로 고풍스러운 고거의 어미러움이 그를 찌고 누르더니 전어구이 가시처럼 목이 껄끄럽고 뜨끔거렸다. 그녀의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이 그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훑고 지나갈 적엔 독사의 독이 정신에 퍼진 듯 꼼짝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사익감 자격 미달로 쫓겨난 직후 그녀의 집을 뛰쳐나와 눈발이 날리는 새미새 하늘을 이고 미친 듯 도심지를 쑤시고 돌아다녔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 강제로 쫓겨난 강아지처럼 정석은 다시 자신을 다스릴 방도를 찾을 수가 없어 몸이 푹 젖도록 눈을 맞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밤이 깊어 등이 땀으로 푹 젖을 지경에 이르도록 큰 길을 따라 뛰었다. 그때 앞에 나타난 큰 전광판이 그를 무조건 문을 밀치고 들어서게 했다. 볼링장이었다. 생전 처음 볼링장으로 들어가 볼링공으로 삼각형으로 세워진 핀을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10개의 공은 혜련의 어머니로 변신해서 그의 앞에 토끼 어린 눈동자를 번뜩거렸다. 그 눈들을 콩가루나 팥고물처럼 뭉개려고 그는 힘차게 공을 굴렸다. 처음 해보는 경기라 공은 자꾸 빗나갔다. 비금속 속의 공은 정석의 손에서 무기로 둔갑하여 파괴 본능을 자극했다. 눈이 따가울 정도로 이마에서 땀이 쏟아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 공을 뒤집어 던졌다. 어쩌다 스트라이크로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릴 경우 전신에 넘쳐나는 희열은 아픈 마음의 마약처럼 작용했다. 해마다 새 밑에 햇살이 따스하고 밝으면 그냥 저냥 넘어갔으나 그녀와 헤어질 때처럼 구질구질 눈발이 내릴 듯 으스러운 날씨가 문제였다. 그런 날이면 아래릉이 발흥이라도 일어나듯 마음이 버거워
먹기 싫은 비린 고등어라도 먹은 뒤처럼 메스껍다. 이런 날은 볼링장에 가서 끓어오르는 미움을 풀어야만 했다. 10년이 지났건만 그녀의 얼굴은 대학 시절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다가 갑자기 마귀 할멈으로 변신하여 그의 앞에 10개의 피나로 도사리고 있었다. 정석과 헤어진 직후 장안에서 소문난 부잣집 며느리로 시집가 버린 그녀에 대한 미움을 견디지 못하고 정석은 볼링장으로 가서 사악한 마귀를 죽이듯 스트라이크를 외치면서 공을 던졌다. 어쩌다 볼링공이 10개의 핀을 몽땅 쓰러뜨리는 순간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이 출렁이는 물결 위에서 희미하게 어른거리다 으깨진다. 너 나를 버리고 어디 잘 사나 봐라. 교통사고로 허리가 부러져 부생활도 못하는 병신이 될 거야. 화재를 당해 얼굴이 오글오글 쪼그라들어라. 첫 방에 다 쓰러뜨리지 못하고 여분 처리를 할 때는 정석은 두 번째 투를 하면서 속으로 힘껏 외쳤다. 목이 부러져라. 전신이 마비돼 일생 휠체어에 앉아있어. 너도 그렇고 내 어머니도 그렇다. 미움이 극도에 달하면 고풍스러운 그녀의 한옥 지붕에 볼링공을 던졌다. 스트라이크로 기와 지붕이 우장창 내려앉을 적엔 쾌감으로 목욕을 하는 듯했다. 이렇게 미움과 분노를 볼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정석의 마음속을 아는 사람은 없다. 이토록 끔찍하게 무서운 저주를 하고 있다는 걸 자신밖에는 아무도 모른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그의 분신인 아내도 그의 숨겨진 새까만 마음을 큼직한 보자기로 꽁꽁 싸서 감추고 있어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그걸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왠지 그걸 말하면 대대하고 용기 없는 겁쟁이로 비겁하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주로 직장의 상사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적에 정석은 볼링장을 찾고 있다. 부자 아버지를 둔 탓에 어린 나이에 사장 자리에 오른 그의 직속 상관은 정말 꼴불견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고집을 부리면서 성깔을 부릴 적이 많다. 괜한 일로 화를 내면서 너무 거칠게 그를 끌어앉혀 놓고 갑질하는 바람에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다. 정성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내면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볼링장에 가서 나름대로 숨어서 비겁하게 을지를 하면서 자신을 세워가고 있었다. 볼링은 참으로 역사가 깊은 운동으로 둥근 공을 던지거나 굴려서 표적을 맞추려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로 발생한 스포츠가 분명하다. 지구상에 생겨난 최초의 볼링 도구는 BC 5000년경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집트의 고분인 어린이 무덤에서 볼링과 비슷한 돌로 만든 공과 핀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중세 유럽, 독일에서는 수녀들까지 이런 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핀은 마귀의 상징으로 10개의 핀을 단방에 쓰러뜨릴 경우 그 수녀는 신앙심이 깊어 마귀를 10마리나 죽였다고 칭송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16세기 독일의 종교기업가 말틴 루터가 현대와 같은 볼링 경기 규칙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하니 분노의 마음의 해결책으로 수녀들이나 신부들까지 볼링장을 이용했던 모양이다.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해련과 그의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언제나 새 밑에 우울한 계절이 오면 어김없이 앙금으로 앉아있던 미움이 살살 위로 올라와 발버둥을 친다. 엄청나게 튼튼하고 질긴 보자기에 쌓인 그만의 아픔이 얼굴을 내미는 셈이다. 이런 날은 혼자 볼링장으로 가서 어깨가 빠질 정도로 힘에 붙이는 무거운 볼링공을 굴려 핀을 쓰러뜨리면서 저들을 깔아뭉개며 흔쾌하게 마음을 반전시켜야 후련했다. 게다가 직장에 갑질하는 상사까지 때려 부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볼링장이 수리 중이니 어쩔 거냐.
똥을 누고 밑을 닦지 못하고 변기에 엉거주춤 앉아있는 그런 기분이다. 낮게 내려앉은 하늘에서 흰눈이 부실부실 내리기 시작했다. 정석은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르고 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있는 볼링장에 온종이라도 가볼까 궁리를 하고 있었다.